안녕하세요. 아빠, 어디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 이제는 초여름 날씨가 된 듯하네요. 요즘 콜량도 줄고 단가도 많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이긴 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쉴 수는 없으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을 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보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배달 투잡 선배님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니 지루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유드리는 내용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쿠팡은 안 하고 있어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민커넥트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와 가입 방법은 기존 다른 라이더 선배님들이 공유해주신 영상이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플을 다운받아 깔고 안전교육 이수 후 배달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안전교육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 부분이 좀 번거롭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되는 교육인 듯 합니다. 배달 플랫폼 거의 대부분이 이같이 안전교육 영상 시청을 해야만 승인 후 배달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꼭 보시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이니 지루하더라도 이 단계를 넘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전기자전거 구매 전 어플 다운과 가입, 안전교육 이수를 다 하고 전기자전거 구매하여 바로 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자전거 배달 투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배민커넥트, 쿠팡 등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과 안전교육 절차를 해놓으시면 자전거 구매 후 바로 배달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어플 승인이 다 끝나시면 이제 배달을 시작하실 텐데요. 처음 배달하시는 분이시면 가게와 동네 지리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하나씩 배달하기를 선택하시고 배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시작 전 내비를 사용하실 분은 먼저 카카오맵을 실행하여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데요. 카카오맵을 실행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세 줄 있는 곳을 클릭하세요. 그러고 난 후 하단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차종, 유종, 하이패스를 클릭, 여기서 차종에서 하단에 7종 이륜차를 선택해 줍니다. 전기자전거는 별도 선택하는 곳이 없어 이륜차로 설정해 놓으시면 내비가 이륜차 기준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배달 초기에는 보통 내비를 보며 수행하시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플상 지도만 보고 수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은 마시고요. 뭐든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플을 보며 배달 투잡을 시작해볼까요? 배차 방식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AI 추천 배차 모드. 2. 일반 배차 모드. AI 배차 방식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콜을 주는 방식인데요. 저는 평소 거의 대부분을 AI 배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차 모드는 보통 콜이 넘쳐나게 많지 않은 이상 거의 대기창에 많이 있진 않아 평소 일반 배차 모드는 거의 사용 안 한답니다. 이 방식은 내가 대기 중인 콜을 확인 후 직접 골라 수락하는 방식입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플을 실행시키고 아래를 보시면 운행 시작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먼저 눌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클릭. 설정을 보시면 첫 번째 배차 방식 선택과 그 아래 하나씩 배달하기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씩 배달하기를 누르시면 한 건 배달 완료 후 다음 배차가 잡히기 때문에 다음 배달에 대한 압박 없이 배달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만 하시고 익숙해지신 후에는 연속 배달로 수행하시는 것이 배달 수익상 높은 것 같습니다.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배차 중지 상태란 메시지가 뜨고요. 이때 왼쪽 상단의 신규 배차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신규 배차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콜이 자동으로 오게 되면 상단의 오렌지 박스로 신규 콜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알람음과 함께 말이죠. 알림이 뜨고 나서 60초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 시간 안에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시는 시간은 충분하니 걱정 마시고요. 배차를 수락하셨다면 이제 어플상 지도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달 중에 상단에 메시지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문의 답변 또는 관리자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배달 지연 시 계속 배달 수행 여부를 물어보는 메시지인데 일단 이 메시지 창이 뜨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배달 진행 중이시면 배달 계속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픽업차 음식점에 도착하시게 되면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시고요. 간혹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리대기 중 배달 취소가 되면 아무 보상도 없으니 꼭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시고 대기 바랍니다. 가게 도착 버튼 누른 후 콜이 취소되면 일정의 보상비가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고요. 가게 도착하신 후 주문 번호를 잘 확인하고 픽업하셔야 하는데요. 주문 정보를 보시면 마지막 4자리의 번호를 비교해 보시고 꼭 픽업 시 주의하여 픽업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잘 픽업하셨다면 고객님께 출발 전 아래에 픽업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출발합니다. 고객님 집 근처까지 도착하게 되면 고객 요청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고객 요청사항을 보시면 가장 많은 요청사항이 문 앞에 놓고 벨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현관 벨 누르고 들어가 고객님 집대문 앞에 놓고 사진 촬영하시고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에 두었어요 알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촬영 창으로 이동하여 어플상에서 사진 촬영 후 완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진 전송 후 모든 것이 완료되면 하단에 전달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배달이 완료됩니다. 다음 배달도 똑같은 루틴으로 픽업과 배달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거의 배달은 비슷하지만 특히 주류가 있을 때는 비대면이 아니고 꼭 대면하셔서 사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배달 음식 중 주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95% 이상이 직접 전달로 되어 있지만 간혹 벨, 노크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전 술이 있어 사인 받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부분 직접 만나 사인해 주십니다. 신분증 확인 버튼 클릭. 신분증 확인. 고객 동의. 고객 서명 확인. 고객 사인 받고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류 포함 음식은 직접 전달이기에 별도 사진 촬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어플상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추가 배차 기준과 신청 방법, 음식물 훼손되었을 때 등의 건들이 있을 건데요. 제 기존 영상에 이 상황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배민 커넥트 어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어플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달을 위한 용품에 대해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배달 투잡에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여 구매해야겠죠. 전기자전거 종류가 엄청 많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저녁에 몇 시간 배달을 할지, 주말에는 몇 시간 배달을 할지 고민하여 자전거 선택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배달 예상 시간과 자전거 선택은 배터리 용량과 관계 있습니다. 좀 오래 탄다 하면 무조건 20A 이상으로 구매하셔야 하고, 간간히 타고 충전하면서 타겠다 싶으신 분은 10에서 15A 정도로
중간중간 충전하며 타실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 시간이 좀 긴 편이어서 점심 피크 타고 충전하고 저녁 피크에 나가시는 분들 정도 돼야 할 듯합니다. 고속 충전기 사용 시 1시간에 3에서 1A 정도 충전되는 듯하네요. 자전거 가격이 매우 싸지 않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왕 사시려면 저는 배터리 용량은 무조건 큰 거로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달하다 보면 배터리가 없어 쉽게 퇴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음식물을 넣고 다녀야 하는 특성상 노면 충격에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바퀴 쪽 쇼바가 있는 모델, 앞, 뒤 쇼바가 있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있어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앞, 뒤 쇼바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선택의 기준 중에 AES 부분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 자전거보다 국내 인지도 있는 모델을 선택하였네요. 그래서 저는 퀄리 스포츠 퀄리 큐맥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택했었습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 말이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바퀴 폭도 요즘에는 자토바이 스타일 전기 자전거에 많이 적용되는 20인치 휠에 4인치 광폭 폐타이어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폐타이어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장점, 바퀴 접지 면적이 크다 보니 주행 안정성과 제동력, 충격 완화 기능 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단점, 접지 면적이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 배터리 소모량이 좀 더 많고 타이어 마모도가 좀 빠르며 얇은 타이어에 비해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 패드의 압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도 빠를 것이라 생각되네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여 자가 정비를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 유지 보수하시면 생각보다 비용이 솔솔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 지난 영상들 보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로터 등 직접 하실 수 있는 교체에 대한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직접 교체하시며 타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전기 자전거 주행 방식은 슬로틀 방식과 파스 방식이 있습니다. 슬로틀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를 예를 들자면 핸드그립을 돌리면 오토바이가 나가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도 슬로틀로 당기거나 누르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 주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슬로틀로만 주행 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니 참고하시고요. 슬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타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보조적으로 작동되어 주행을 모터의 힘으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파스만 되는 자전거는 면허와 안전모가 없어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유형 전기 자전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틀 방식과 파스 방식 모두가 장착되어진 자전거가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가 다 있는 전기 자전거이고요. 배달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다 장착된 모델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탈 수 있습니다. 파스로 주행 시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으나 다리 힘이 좀 들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시 슬로틀로 출발하여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게 출발하고 나면 파스로 페달질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모터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국내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무게 30kg 이하, 속도 25km 이하의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 25km 이상 되는 자전거는 아쉽게도 도로만 다녀야 하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지역이 언덕이 많은 지역에 사신다면 모터 출력이 높은 기체를 선택하시면 조금 덜 힘들게 언덕 등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350W 모델이어서 언덕이나 지하주차장 진입 후 나올 때 언덕에서 다리 힘을 좀 많이 써야 올라온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속도가 더 빠른 자전거들도 많지만 고속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로만 다녀야 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속 전기 자전거는 위험성이 높아 웬만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 위주로만 다니며 배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늦은 시간에 차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로 주행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도로로만 다녀야 하는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 전기 자전거를 생각할 때 1시간에 1건에서 2건 정도 더 배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업 배달이 아닌 투자 배달이기에 더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사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배달용 전기 자전거를 고르셨다면 이제는 자전거에 필요한 배달 용품들을 준비해야겠죠? 배달을 위한 최소 배달용품이라고 하면 첫째로 배달 가방이 필요하겠죠. 보냉이 되는 가방이 필수입니다. 간혹 배달하다 보면 배달 가방 없이 하는 분들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나 제보가 들어가면 배민커넥트 측에서 경고 및 탈퇴되는 경우도 있으니 배달 가방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용 가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배달하는 용도의 가방, 두 번째로 자전거 짐바지에 고정하여 배달하는 용도의 가방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배달 가방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음식 픽업과 전달 시 가방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피자처럼 큰 부피의 음식과 음료 같은 음식을 배달할 때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드네요.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배달용 가방은 도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타일은 뒤쪽 짐바지에 고정하여 쓰는 타입인데요. 뒤쪽 짐바지에 브라켓을 고정한 후 가방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팁은 브라켓 정착 시 다이소 고기판 같이 얇은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다가 접합 부위가 분리되거나 부러지는 현상들이 있어 가급적이면 튼튼한 브라켓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본인 배달 가방 사이즈에 맞는 브라켓이 다 나오고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달 가방을 구매하기 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가방 적재 용량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동시에 두 개의 배달을 해야 하는 구간 배달도 하겠다 싶으시면 최소 48리터 이상은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달 가방 용량의 단위가 32리터, 48리터, 62리터, 80리터, 100리터 정도의 크기가 있으며 제조사마다 나오는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2리터는 기본적으로 음식 한 개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3인치 사이즈의 피자나 내내치킨 등의 음식은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배민커넥트가 거의 구간 배달이 많아 두 개의 음식을 넣을 때가 많은데요. 32리터는 콜 수락하시기 전에 음식을 꼭 확인하시고 넣으실 수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수락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수락했다가는 픽업하러 갔다가 가방에 음식이 안 들어가 콜 취소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32리터 가방은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13인치 사이즈의 음식을 넣으시려면 최소 48리터 이상급으로 구매하셔야 앞에 말씀드린 기본 피자 라지 사이즈와 내내치킨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맞는 배달 가방은 61리터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80리터, 100리터까지 배달 가방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전거 특성상 가방이 너무 크거나 무겁다고 생각드네요. 전기 자전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 가방은 토트 가방과 카멜레온 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배달 가방들의 장점은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찍찍이 방식이 아닌 자석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문용으로는 저렴한 찍찍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좀 사용하다 보면 찍찍이 수명이 다해 고정력은 거의 없어진답니다. 토트와 카멜레온 가방의 다른 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가방을 고정하는 브라켓의 가방 고정 방식이 좀 틀립니다.
먼저 토트 가방은 브라켓에 고정할 때 버클 방식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설치와 분리가 편합니다. 하지만 카멜레온 가방은 옆쪽 고리에 밴딩 줄을 감으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와 분리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밴딩만 했을 때 좀 불안하여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추가 고정해야 하고요. 카멜레온 가방은 가방 겹벽이 튼튼하고 두껍고 토트 가방은 프레임 방식이어서 카멜레온 가방에 비해 벽면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티션 부분인데요. 기본 파티션은 찍찍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방식은 음식물을 고정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찍찍이 기능이 괜찮아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으나 좀 사용하시다 보면 기능이 떨어져 음식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다 음식물이 누워있는 상황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배민 커넥트 배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 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 음식이 훼손되면 하루 수익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음식 고정 확실히 하고 출발하시는 수고를 좀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석 파티션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석 파티션은 몇 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음식 사이즈에 따라 파티션 내부 고정을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고정력도 좋아 추천드립니다. 자석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기만의 고정 방법은 고민하시며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탑박스 형태의 배달 가방도 있지만 자전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방이 자전거에 비해 너무 무겁고 가격도 비싸서입니다. 배달 세팅을 할 때 처음부터 무리해서 비싼 아이템들을 준비하시지 마시고 차츰차츰 배달에 익숙해지시면서 교체하셔도 무관하니 각자 지갑 사정에 따라 구매하세요. 이번에는 핸드폰 거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처음에는 원터치 거치대를 사용했었는데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처음 배달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케이스 포함 핸드폰 두께감과 부피가 크면 잘 고정되지 않아 젤리 케이스로 바꾸어 장착하셔야 하고요. 고정할 때 잘못하면 손가락이 껴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눌러서 고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거치대를 사용하는데요. 거치력이 좋아 한 번도 핸드폰이 떨어진 적이 없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거치대도 있고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거치대도 있으니 각자 취향에 맞는 거치대를 잘 고르시면 될 듯 합니다. 전기 자전거들의 단점이 전조등 밝기가 많이 약한 것이 단점인 듯 한데요. 야간 운행 중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 위험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 노면 상태나 장애물 등 시야가 좁아져 잘 안 보입니다. 제 자전거 역시 순정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처음에는 충전용 전조등을 구매하여 핸들봉에 거치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매번 충전하기 귀찮게도 하여 알리에서 전조등 저렴하게 구매하여 자전거 배터리에 연결되게 하여 자가 장착하였습니다. 왼쪽이 순정 라이트이고 오른쪽이 교체한 라이트입니다. 크기만 봐도 비교가 되시죠? 라이트 교체 후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문제 없이 사용 중입니다. 꼭 이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순정 라이트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 라이트 장착하거나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정 라이트 교체, 자가 장착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지난 영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 및 기타 수납용 핸들 가방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처럼 핸들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생활 방수가 되고 핸들에 쉽게 고정할 수 있어 편합니다. 평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기본 공구와 보조 배터리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핸들 가방도 역시 개인 취향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주행하시다 보면 주행 중 후방을 보시며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보통은 가쪽 차선을 많이 주행하다 보니 오른쪽 후방을 볼 일이 거의 없고 왼쪽 후방만 보게 됩니다. 숄더 체크로만 가능하시다 하시면 장착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왼쪽만 장착하여 운행 중입니다.
왼쪽에 장착하시더라도 몸에 가려 후방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백미러 선택하실 때 좀 길고 광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겨울에는 포식 때문에 위쪽으로 설치하고 여름에는 아래쪽으로 설치하는데요. 아래쪽으로 설치 시 후방이 몸에 가리지 않아 잘 보이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봉지거리입니다. 원래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 알리에서 구매하여 장착해보고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음료수를 걸어 이동 시 편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음료수 봉지를 걸어 배달 수행을 해보니 넘치는 현상 없이 좋더라고요. 또 피자 배달 시 피자 위에 콜라를 넣으면 눌리는 현상이 있지만 콜라를 봉지거리에 걸어 배달해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단 봉지거리 장착하실 때 페달질할 때 무릎에 걸리면 안되니 위치 잘 확인하시고 장착하시고 가급적이면 핸들 중앙 쪽에 설치하면 흔들림이 덜하겠죠. 봉지거리는 디자인이 다양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니 저렴한 제품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 배달 가방에 음료 고정하실 때 잘 고정하셔야 하시고 잘못 고정되면 음료가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되오니 필요 여부에 따라 장착하세요. 이번에는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용품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네올림 3.0인 듯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며 잠금 설정 후 자전거에 충격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리는 원리입니다. 자전거의 본체를 양면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장착한 후 무선 리모컨으로 잠금과 해제 버튼을 눌러 사용하면 됩니다. 전 처음에는 자전거 잠금 체인으로 잠그고 다녔는데요. 배달지 도착하여 잠금하고 해제하고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 지금은 네올림 경보기만 사용합니다. 체인은 집 주차장에 보관할 때만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LED 램프, 후미등과 같이 내 존재와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경고 램프를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컵홀더와 경고벨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니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달 자전거 용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행을 위한 추가 용품은 개인 취향에 맞게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 헬멧, 장갑, 토시, 보조 배터리 등이 있겠네요. 겨울용과 봄, 여름, 가을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차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배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 집을 잘 찾아야겠죠. 어플 지도나 내비를 이용하시면 거의 근처까지는 잘 찾아가지만 근처에서 헤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주소를 보며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로 주소를 보고 찾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도로 주소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주소에서 핵심은 길 이름과 건물 번호입니다. 건물 번호는 크게 짝수와 홀수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지도처럼 짝수와 홀수 번호 순서가 마주보며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13579이면 반대쪽 건물이 24680으로 건물 번호가 되어 있어 예측하여 찾기가 편합니다. 근처까지 도착하여 직접 주소를 보며 이처럼 건물 위치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오배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찾아가도 신도로 주소가 잘 안 보이는 건물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체통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탑승 시 문 쪽 스티커를 보시면 동과 호수 방향에 대한 표기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배달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써놓으셔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배달 사고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 후 안전검검표를 보셔도 건물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소 찾는 법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법도 있겠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이 내용은 우측 상단에 스티커로 링크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투잡에 대해 몇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되는 거 위험하게 나가서 힘들게 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해서 이 배달 투잡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1년 넘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 나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나가서 시간 대비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성취감도 높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기 내서 시작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하며 투잡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지만 이 시장은 꾸준히 하는 분들이야말로 위너 아닌가 생각되네요. 하루하루 몇천원 몇만원의 수익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버는 수익이기에 몇백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배민커넥트 초보자를 위한 설명서 2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쿠팡이츠도 배민커넥트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할 때 피해야 하는 이슈 중에 최고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오배송과 음식물 훼손건이라 생각합니다. 한참 배달하다 텐션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저도 모르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정말 그날은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하루 열심히 땀 흘려 번 수익을 다 날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며 자괴감까지 듭니다. 경우에 따라 배달자가 보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이슈 자체가 발생되면 정말 일하기 싫어진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 이해하시죠?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답니다. 저도 이제까지 약 4,000건 이상 배달 투잡하면서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했었네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배송 사고를 방지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생각처럼 몇 번이고 더 확인하고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밖에 없습니다. 오배송의 시작은 픽업할 때부터 시작이며 오배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음식 픽업 시 잘 픽업하셔야 합니다. 가끔 배달하다 보면 제가 픽업할 음식을 다른 기사님이 가져가시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음식을 픽업할 때 잘못 픽업하면 그 이유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100% 당첨되신 겁니다. 오배송 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 도착 후 어플상 픽업 번호 끈 내 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시면 쿠팡인지 배민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배민원입니다. 이렇게요. 간혹 말 안 하고 있으면 쿠팡인지 알고 그냥 건네는 경우도 있어 꼭 말씀하셔야 가게 사장님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이 나왔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꼭 픽업 번호 찾아서 끝 내 자리 일치 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배달이 바쁘고 다음 콜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 내가 말한 끝 내 자리 음식이 맞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픽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가게 사장님이 음식을 잘못 줬어도 보상은 배달하는 사람이 물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게 사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음식을 픽업할 때는 픽업 번호 끝 4자리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하려면 음식 가격과 메뉴까지 확인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음식을 잘 픽업하셨다면 이제는 고객님 집에 잘 가져다 드려야겠지요. 여기서 두 번째 사고 나는 경우는 다른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이슈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동일하고 단지만 다를 경우, 잘하는 동네라고 지도만 보고 갔다가 반지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업 후 출발 전 어플 지도 확인해보고 주소도 확인하고 단지와 동호수 체크를 꼭 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크를 하는 시간은 10초에서 20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니 출발 전 가는 루트와 단지, 동 위치와 라인 위치 정도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5배송 사고를 조금 방지하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빌라, 연립,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공을 안내하는 조명이 없어 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과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배달하지? 하고 당황하고 짜증이 났었는데요. 이럴 때 팁은 1층 동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안전점검 스티커를 확인하셔도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참나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다 하시면 고객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 입구 들어가기 전 동번호와 라인 번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엘리베이터 자동문에 배달 선배님들이 스티커에 써놓으신 동번호와 라인 위치 한 번 더 확인,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스티커 있으면 주소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확인하시면 5배송 사고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반복적인 확인이 익숙하지 않지만 배달하시다 보면 루틴처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시간 단축을 위해 저 같은 경우 신호 대기 시 어플 지도, 주소 확인하고 동번호와 라인 번호를 미리 마음속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102동 34 라인이면 102 34 102 34 이렇게요. 이렇게 아파트 도착하게 되면 별도로 지도 및 동호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 이동하여 공동연관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5배송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는 멀티 배달로 2개의 배달을 동시에 수행하실 때 2개의 음식 배달 순서를 반대로 배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 배달할 음식 대신 두 번째 배달 음식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음식을 배달할 때는 첫 번째 고객님 집 도착해서 배달 가방에서 음식을 꺼낼 때가 가장 중요하며, 꼭 메뉴와 픽업 번호 확인도 확인하시고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을 잘못 배달하게 되면 두 번째 음식도 당연히 5배송이 되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답니다. 이 같은 5배송은 자칫 재수 없으면 2개의 음식값을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다 보면 음식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음식물 훼손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음식물 훼손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픽업 시 실행 상태와 포장이 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플라스틱 용기에 랩도 없이 뚜껑만 덮어서 주는 가게도 있는데요. 이런 가게는 조심스럽게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식물 훼손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아무리 조심조심 운행하여도 10중 8구는 넘쳐 흐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 이런 훼손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나는데요. 시링이 잘 안 되어 있거나 따뜻한 음료를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만 닫아 놓으면 대부분 내용물이 넘쳐 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행 상태 확인하고 미흡하면 가게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완을 요청하고요.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 봉지거리에 걸어 배달을 한답니다. 눈으로 보며 배달을 할 수 있고 배달 가방에 비해 충격이 덜해 따뜻한 음료는 비교적 봉지거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시죠? 봉지거리요? 이번에 1000명 이벤트하는 그 봉지거리입니다. 잘 아신다면? 혹시라도 고객님 집까지 도착하여 가방을 열었는데 음식물이 흘렀거나 훼손이 되셨다면 상태를 벗어 조금 흐른 정도이면 가지고 있던 물티슈로 조금 수습하여 전달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배민 고객센터에서는 의외로 이런 음식물 훼손에 대해서는 포장 분량, 실행 분량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배달하는 라이더한테 책임을 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몇 번 경험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짜증이 났었는데 한 번도 음식물 훼손으로 보상을 한 적은 없었답니다. 물론 배달료도 받았고요.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런 이슈가 생기면 배민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식물 훼손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고객센터에 빨리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상 대부분 자체 폐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배달 음식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음식물 훼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이슈 없이 배달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조심하시며 운행하시면 좀 줄일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을 벌러 나온 거지 쓸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와 같이 한 집의 가장으로서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낮에 본업하고 틈날 때마다 투잡으로 일하시는 대한민국의 멋진 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위로되고 같이 힘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저보다 배달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지금 배달 경기가 좋지 않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 멋진 아빠, 엄마, 라이더님들 항상 안전한 운행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배달 커넥트 초보자를 위한 설명서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배민 커넥트 초보자를 위한 설명서 3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전기자전거 배달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요청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픽업하고 출발하기 전 고객 요청 사항을 꼭 확인하고 출발하는데요. 고객 요청 사항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고객 요청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배달 초보 때 고객 요청 사항 때문에 당황하고 짜증나고 신경 쓰였던 때가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객이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배달 주문 시 고객 요청 사항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요청 사항이 되어 있고 이 유형에 대해서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요청 사항이 고객 요청 사항 중에는 가장 많은 요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배달이 유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문 앞에 놓고 벨 누르라는 요청이 가장 많고 일반적인 고객 요청 사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요청 사항은 지하 1층, 1층 공동현관, 집 등 벨을 눌러도 된다는 요청이니 고민 없이 벨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벨을 눌러 들어가는 것은 배달을 시킨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오배송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벨을 눌렀을 때 배달 안 시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배송 사고를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혹 공동연관에서 벨을 눌러도 대답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경비실 호출로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외부에서 음식을 시키고 집에 도착하기 전인 경우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고 경비실 호출 눌러서 들어가시고 배달 완료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배민 어플이 업그레이드 돼야 사진 촬영 화면으로 넘어가도 고객 요청 사항이 보이니 배달 전까지는 다시 한번 고객 요청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객님 현관집 벨이 고장나서 눌러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걱정 마시고 노크를 하셔도 되고 그냥 문 앞에 놓고 사진 찍으셔도 무관합니다. 현관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 찍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인터넷이 잘 안되면 무한로딩 및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하 가서 화면이 돌아왔을 시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그냥 동 입구 정도 사진 찍어 배달 완료 누릅니다. 다시 올라가서 찍어도 상관없겠지만 올라갔을 때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전 그냥 입구 사진이나 아무 사진 찍어서 완료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내기 걸렸을 때 완료 누르다 보면 어쩌다 다음 해야 할 배달까지 단계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배민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완료를 누르다 다음 것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면 다음 배달 픽업 전 단계로 복귀시켜주니 걱정 마시고요. 이 요청사항은 보통 늦은 저녁이 되면 많이 요청하시는 요청사항인 듯 합니다. 이 요청사항의 경우 오배송을 확인할 수 있지 못하여 좀 리스크가 있는 요청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달하고도 좀 찜찜한 요청사항이네요. 벨 누르고 들어갈 때는 시킨 게 맞다면 문을 열어주셔서 확인되지만 이 경우 벨도 누르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곳에 전달해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오배송 리스크가 있어 좀 신경이 쓰이네요. 벨 누르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라고 요청사항을 써놓을 때 공동연관 비번을 적어놓은 고객도 있지만 아무 정보도 없이 벨과 노크하지 말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하주차장이나 1층 공동연관에서 경비실 호출하여 열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경비원분들이 가끔 짜증내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 무시하는 상황도 발생되어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친절히 열어주십니다. 간혹 까칠한 경비를 만나면 배달이고 뭐고 정말 한바탕 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이. 제 말씀 공감들 하시죠? 공감이 되셨다면 카메라에 음식을 보이게 하던지 아니면 헬멧을 보이게 하던지 하면 잘 열어주신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되죠. 경비실을 호출해도 경비실이 연락이 안 되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침착하게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입주자분들이 출입하는 상황이면 따라 들어가면 되지만 출입하는 입주자도 없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경비실 연락이 안 되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대부분 친절히 비번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고객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면 배민 고객센터 전화하여 상황 설명하고 고객센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1시간 가지고 다니다 중간에 연락되면 다시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고객센터에서 많이들 지시하는데요. 전 이럴 때 그냥 음식점에 다시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음식점까지 회수하는 콜을 꼭 이야기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갖다 준다고 하면 회수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1시간 동안 작은 가방에 음식 하나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전 이렇게 대응한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관문 비번만 적혀 있으면 두 가지 경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벨을 2번 누르는 게 싫다. 공동현관은 비번으로 들어오고 집 앞에서만 벨을 눌러달라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는 벨을 아예 누르지 말고 현관 앞에 놓고 가달라. 저 같은 경우는 비번만 적혀 있으면 벨 누르지 않고 현관 앞에 놓고 사진 찍고 완료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되죠? 비번 누르는 방식 전체를 표기 안 하는 경우랑 비번이 맞지 않던가요? 공동현관 비번 누르는 인터폰이 아파트마다 워낙 다양하여 비번 누르는 형식 전체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현관 눌러보는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본인 집 비번인데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도 경비실로 호출해서 일단 문 열고 들어가고 경비실 호출 안 되면 고객에게 전화하여 비번 받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1층 공동현관 앞에 음식을 놓고 가라는 고객도 있지만 절대 공동현관 앞에 음식을 두고 가시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음식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꼭 말씀하시고 전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주문을 하였을 때 적어놓는 요청사항입니다. 보통 공원에서 시키실 때 이렇게 요청사항을 써놓고요. 저는 도착하기 2-3분 전에 전화하여 미리 나와 받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청사항이 제일 반갑지 않은 요청사항입니다. 문 앞에 놓고 사진 찍고 완료 처리하면 고객 어플로 완료 전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문자를 달라고 써있는 부분 때문에 문자를 보내 마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문 앞에 놓고 문자를 달라는 것은 벨도 누르지 말라는 거로 생각이 들어 보통 경비실 호출로 들어가 문 앞에 놓고 완료 처리 후 문자를 보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문자창을 띄워놓고 완료 후 전송을 누릅니다. 어떤 라이더분은 이 요청사항 있을 때 그냥 어플에서 사진 찍고 완료 처리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판단에 그냥 어플 완료 처리로 하셔도 무관하고 저처럼 좀 찜찜하면 문자를 별도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99%가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배달할 때 요청사항입니다. 간혹 주류가 없음에도 직접 받는 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요. 직접 전달은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이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류 배달하실 때는 신분증 꼭 확인하시고 사인 받으시는 거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죠. 주류가 있음에도 벨X, 노크X라고 되어 있는 요청사항이 종종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럴 때 출발하기 전 고객에게 문자로 주류가 있어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출발합니다. 어플상 주류가 있으면 자동으로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어플 오류인지 몰라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류가 혹시 미성년자가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든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객 직접 입력하는 다양한 고객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재미있었던 요청사항이나 기억에 남는 특이한 요청사항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되고 조금 난감한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요청사항은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하나하나 처리하시다 보면 그냥 감이라는 것이 오고 노하우가 생겨 좀 더 고민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경험보다 소중한 건 없겠죠? 이렇게 고객 요청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잠깐 배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배민 일반 음식점 배달 외에 다른 배달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마트가 있을 것 같고요. 편의점 등 제휴가게들이 있겠는데요. 이곳의 픽업 시스템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게 도착 누르시고 핸드폰 꼭 챙기고 들어가셔서 해당 물건 영수증의 바코드를 어플상에서 스캔하시면 자동 픽업되는 시스템입니다. 음식에 비해 비교적 제품 등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이동 시 훼손에 대한 걱정이 없어 반가운 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간 배달로 2개의 배달이 잡혀도 배달 가방에 넣기도 좋습니다. 암튼 배달 투잡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도 끝이 없네요. 이제는 정말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구독자님들 휴가에는 아주 좋은 날씨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정말 휴식이 되시는 휴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yours.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